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분명 이것저것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복잡해졌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만큼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노후가 가까워지니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부터 떠올립니다. 돈을 더 모아야 하나, 사람을 더 붙잡아야 하나, 자식을 더 챙겨야 하나, 건강을 더 관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년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더 애쓰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더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줄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줄임이 삶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도 않는데 늘 얼굴이 편안하고 말투가 차분합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여유 있어 보이시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더 하려고만 살았는데 나이 드니 빼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것들 중에서 굳이 안고 갈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삶의 무게는 체력보다 마음에서 먼저 버거워집니다. 몸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여야 편해질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이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붙잡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려놓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줄였을 때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뜨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괜히 붙들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는 오히려 줄일수록 회복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나이인데도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부터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먹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옷을 입으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귀하게 늙는 사람들은 이 시선을 하나씩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노후의 행복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고, 평가를 받아야 했고, 비교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면 삶이 숨막혀집니다. 실제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늘 같은 시간에 장을 보던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항상 주변을 살피며 옷차림을 정돈하고 말도 조심조심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늘 신경을 쓰셨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늘 편한 복장으로 혼자 장을 보러 오셨고 필요한 것만 사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의 분이 더 단정하고 체면 있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던 분은 점점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도 함께 위축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당당했고 말수가 적어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줄인다는 것은 무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남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귀하게 늙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불편해서 싫은 것인지 아니면 남들 눈이 신경 쓰여서 싫은 것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고민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에 남의 시선을 계속 붙잡고 살면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위축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체력이나 소비가 아니라 바로 이 시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시선을 줄이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밖을 향해 있던 눈이 안으로 돌아오고 괜히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온 분들은 늘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계산을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혹시 오해받지 않을지 먼저 떠올립니다. 이 피로는 몸의 피로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후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해를 모두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까지 다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실제 일화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분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예전 같으면 바로 따졌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웃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을 굳이 붙잡고 하루를 망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들수록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옷을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옷보다 내가 하루 종일 편한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임에 나갈 때도 굳이 모든 자리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웃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남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시니어분들께서 특히 공감하실 부분은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 때문에 참고 견디던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줄인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더 잘 지내겠다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긴장은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줄이는 일은 노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나는 오늘 편안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노후의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쓸데없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은근하게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는 승부처럼 느껴졌던 비교가 노후에는 상처로만 남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비교를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연금이 얼마더라.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계속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하게 늙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과감해집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행복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자식 이야기와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보 공유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근한 경쟁이 됩니다. 그 경쟁은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남습니다.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경로당에 다녀오면 늘 기분이 가라앉아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이 자식 성공 이야기와 재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서 불행한 건가 아니면 비교해서 불행한 건가를 말입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그런 자리에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안 나간 것이 아니라 굳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줄이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편한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은 노후에 특히 큰 힘이 됩니다. 귀티가 나는 노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만족해서가 아니라 괜히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평온해 보입니다. 자기 삶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점이 있어도 곧바로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로는 절대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노후의 비교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미 충분한 것들마저 시시해집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비교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비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남의 성과를 묻기보다 안부를 묻고 숫자보다 하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모임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를 유도하는 정보와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괜히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마음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노후에는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자극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비교를 줄이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내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얼굴 표정과 말투, 걸음걸이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비교를 줄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유 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크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실제 문제보다 훨씬 큰 얼굴을 하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걱정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걱정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끌어와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하루의 평온은 쉽게 무너집니다. 노후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병원 검진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그럼 생활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는 이미 며칠을 아픈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로 그분은 스스로 원칙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대비는 하되 상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노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몸 상태를 점검하고 뉴스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하루가 온통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귀하게 늙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시간은 문제 없는 시간으로 그대로 둡니다. 괜히 불행을 미리 연습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생활 속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당장 병명을 검색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산책이나 잠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걱정과 싸우기보다 걱정을 흘려보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특히 공감하실 부분은 여기입니다. 걱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체력을 깎고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면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훨씬 길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기쁨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문제를 모두 없애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데서 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로만 사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이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고 쓸데없는 비교를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을 앞당겨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다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덜 흔들리며 살겠다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삶은 더 채워서 좋아지기보다 비워서 편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짐을 많이 들고 오래 걷기보다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는 오히려 방향만 바꾸면 체감 효과가 빠른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는 순간 행동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순간 하루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이 변화들은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먼저 알아봅니다. 괜히 무시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노후의 품위와 행복은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줄여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재촉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걱정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노후의 진짜 행복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